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인사드립니다. 이 영상은 정보 공유 제공 목적이며 어떠한 권유도 없으니 라디오처럼 편하게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1일 국내 경기 바로 시작합니다. 홈 6연승의 원주 DB와 전력 복귀 부산 KCC의 경기입니다. DB는 시즌 20승 12패 리그 상위권 전력을 유지 중입니다. 특히 홈에서는 11승 5패, 홈 6연승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7연승 이후 2연패, 경기 초반 수비 집중력 저하가 뚜렷하고 알바노가 공격을 이끌고 있지만 앨런슨과의 연계가 막힐 경우 공격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범실 16개로 운영에서도 흔들렸는데 이번 경기 핵심은 1쿼터 수비 안정화라고 봅니다. KCC는 17승 15패, 그동안 부상악재로 고전했지만 이번 경기부터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허운, 허웅, 홍교창, 에르난데스가 동시에 복귀하며 사실상 시즌 최강 전력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23개의 턴오버로 무너졌지만 가드진 복귀로 볼 관리와 공격 전개는 크게 안정될 것으로 보여지며 에르난데스 복귀로 골 및 경쟁력까지 살아날 것으로 봅니다. 관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KCC의 실책 관리, 턴오버를 줄이면서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것인가. 둘째, 가드진 화력 싸움. 허훈, 허웅의 압박과 속도를 DB가 얼마나 버티느냐입니다. DB의 초반 수비가 흔들릴 경우 KCC의 외곽과 속공을 막기 어렵습니다. DB의 홈 강세는 분명 변수이긴 하지만 전력의 무게감과 뎁스는 KCC 쪽이 앞섭니다. 전력 우위는 KCC라고 보이고 DB의 홈 연승이 오늘도 통할까라는 의심은 지울 수 없는 경기입니다. 홈 상승세의 KT와 리그 최강 수비 정관장의 맞대결입니다. KT는 17승 16패, 홈에서는 4연승 포함 10승 7패로 흐름이 좋습니다. 직전 KCC전에서 107득점, 턴오버 8개로 공수 집중력이 매우 높았습니다. 윌리엄스가 32득점으로 공격을 이끌고 강성욱은 20득점으로 신예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문제는 전력 공백으로 탁올랑한 시즌아웃, 하윤기 부상으로 가드와 골 및 모두 부담이 큽니다. 정관장은 21승 11패, 리그 최소 실점 71.1의 수비팀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1쿼터를 9점으로 묶으며 초반부터 경기를 장악했습니다. 오브라이언트가 골밑을 책임지고 박지훈은 승부처에서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고 전준영의 이탈에도 백코트 운영은 안정적입니다. 관건은 후반 체력과 외곽 성공률로 KT는 홈 기세는 좋지만 로테이션 한계로 4쿼터 집중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 보이고 정관장은 리바운드와 수비로 경기 템포를 맞출 수가 있어서 KT의 초반 화력은 변수라고 보지만 후반에 강하면서 수비 조직력도 강한 정관장이 조금 더 우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체력 한계의 BNK 썸 대 휴식 충분한 우리은행의 맞대결입니다. 썸은 9승 8패, 상위권 경쟁 중이지만 가장 큰 변수는 체력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2차 연장까지 갔지만 끝내는 결국 패배했고 이소희 28점, 김소니아 22점에도 후반 집중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며 골밑 수비가 무너졌고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크게 밀리면서 휴식이 짧았던 로테이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우리은행은 8승 8패, 원정에서 더 강한 팀입니다. 최근 패배는 있었지만 리바운드 장악력은 여전했고 김단비 중심의 수비 조직력으로 흐름을 관리했고 충분한 휴식 덕분에 후반 체력 우위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썸은 초반 몰아치기가 필요하지만 압박 수비가 이어지면 야투 효율 급락. 우리은행은 제공권과 수비로 경기를 느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초반은 팽팽할 수 있지만 갈수록 체력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배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력 공백의 KB손해보험 대 상승세의 OK저축은행. 흐름은 원정팀 쪽입니다. 손해보험은 아시아쿼터 야쿠브의 갑작스러운 이탈로 전력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탈 이후 대한항공전에서 세트스코어 1대3 패배, 연승 흐름이 끊겼습니다. 이에나가 33득점으로 좋은 활약을 했지만 나경복의 무릎 통증까지 겹치며 아웃사이드 히터 라인의 파괴력은 떨어졌습니다. 최근 2연패 동안 블로킹 13, 범실 28개, 세트 후반 결정력 없고 가장 큰 문제는 비에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입니다. OK저축은행은 3연승 상승세입니다. 직전 삼성화재전에서는 열세를 뒤집으며 3대2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한 경기에서 23개 블로킹으로 득점, 높이에서 완전히 압도한 게 핵심이었습니다. 디미트로프는 매경기 30득점 이상을 확실하게 책임졌고 이민규 세터 중심으로 정광인, 차지환까지 고른 득점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원정에서도 대한항공, 삼성화재를 연파하며 원정 약점도 어느 정도 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보가 옥저의 높은 블로킹을 뚫지 못한다면 경기는 빠르게 기울 가능성으로 옥저의 저득점 우세 흐름 전망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홈에서 살아난 현대건설 대 도이에 의존하는 페퍼저축은행. 높이 싸움에서부터 한 수 위입니다. 현대건설은 직전 정관장전에서 3대0 완승, 3연패를 깔끔하게 끊어냈고 블로킹 9득점, 범실 13개, 집중력과 조직력이 동시에 살아난 경기였습니다. 하리는 29득점, 양효진은 중앙에서의 존재감, 아스티스는 강서브까지 해서 공격 루트가 다양해졌으며 홈 성적 7승 3패로 특히 홈에서 강한 팀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5경기 1승 4패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조이가 35득점을 올리며 버티고 있지만 공격이 지나치게 조이 한 명에게 쏠린 구조입니다. 원정 성적 2승 9패, 리시브 불안으로 박정아, 박은서의 득점 지원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야스티스와 카리의 서브로 리시브를 흔들어대면 페퍼는 다시 조이의 단조로운 공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전력 안정감, 홈 경기력, 높이 싸움까지 종합했을 때 현대건설의 우세가 뚜렷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지금까지 1월 21일 국내 광신 경기 살펴봤습니다. 수익남의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 경기이고 시청자분들의 생각이 일치하는지 살펴보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참고 자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루지 못한 다른 경기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확인 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경기 정보와 요약 분석 및 선택은 더보기란 네이버 밴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시는 청취자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며 이상 스포츠 분석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